경찰이 공직자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권익위에 맡겼고 권익위가 공직자 맞다라고 판단하자 박영수 전 특검을 입건했습니다. 포르쉐 제공받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관 기자, 권익위의 유권 해석도 받았겠다, 시민단체 고발도 돼 있겠다, 절차 따라서 입건한 거다. 렌트비를 언제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산업자에게 지급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시기 등을 따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해봤던 김광산 변호사님,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이거 입건이 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약간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공직자냐 아니냐. 지난번 제가 돌직구 나와서도 이제 특검법에 보면 형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 기타 법률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이게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을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포르쉐 자체를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이게 100만 원 이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포르쉐를 열흘인가 이렇게 제공받은 걸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예. 금액이 자기가 렌트 비용으로 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넘죠. 그러면 결국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단순히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형법으로 형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좀 약간 치욕적일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당하게 렌트비를 줬지 어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어떤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만약 법정에 가면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좀 판단할 문제다고 보고요. 일단 어떻든 간에 제공받은 것은 맞고 정당한 돈을 줬다면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박영수 전 특검이 말한 대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자숙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포르쉐를 받고 그런 것도 형 동생하고 했던 것도 놀랐지만, 이른바 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의 법조계 인맥 형성에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더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영수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였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큰 사건을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부정부패의 어떤 척결의 상징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돈을 받고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 운영에 있어서의 권력 남용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짚었던 게 바로 박영수 특검인데, 그만큼 본인 관리가 철저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소개해주고 하는 역할을 박영수 특검이 실제한 거죠. 그리고 부장검사가 수천만 원 청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 퍼진 건데,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결국은 수면 위에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전 박영수 특검 논란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렌트카를 빌렸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논쟁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권익위가 박영수 특검을 공무원으로 인정을 했죠. 어쨌든 청탁금지법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권익위니까 당연히 경찰도 권익위 묻는 게 되고 정상적인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권익위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법무부의 판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오고 갔다 안 왔다, 나는 어떤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게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서글픈 일인 거죠, 그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글프고 화가 난 일인 거죠, 그 자체가. 예.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재명 기자가
화두를 잘 꺼냈고 김관선 변호사님 박용수 특검이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권익위도 공직자라고 했는데 권익위 판단을 동의하지 않으며 법무부가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걸 왜 우리한테? 우리는 판단 안 할래요. 아니 박용수 특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권익위에서 뭐 공직자 아니냐 이렇게 뭐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판단할 때는 사실 어떠한 뭐 과정이 일반적으로 사실 공직자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권익위에서 공직자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 예를 들어서요. 누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직자냐 아니냐. 공직자 아니냐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의 법을 적용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수사를 받는데 뭐 공직자를 할지라도 이게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왜 권익위가 판단하고 법무부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권익위나 법무부는 국가와 관련된 행정된 법률 분쟁이 있어서 판단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것도 제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아요. 이제 않지만 이제 박용수 특검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직자가 아니면 법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공직자라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아닌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찰 가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직자라고 딱 판단을 해주니까 경찰은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만 일단 경찰도 제가 볼 때는 뭐 공직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냐 맞냐 이거 가지고 뭐 다투는 것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다투어야지 지금부터 막 계속 그 얘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조간신문 사설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박 전 특검 측이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직무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대가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한도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포르쉐 무상 렌트는 부인했지만 렌트 비용을 되돌려준 시점이 늦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권익위나 법무부와 입씨름을 할 게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라는 한 조간신문의 사설도 있었다라는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